것처럼 서울 아파트값 지금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인천도 상승세를 이어갔고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인기 지역의 경우에는 이 가격의 상승폭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나왔는데요. 김준호 교수님 어떻습니까? 사실 요즘에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제 단기간에 집값이 한 30% 이상 급락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급락을 하게 되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이제 그만 떨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이제 좀 그동안 미뤄왔던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을 보면 서울, 경기 일부 지역들은 보면 일단은 집값이 상승기에 접어들었다기보다는 일단 하락을 멈추고 일시적으로 이제 반등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승기로 진입했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좀 약간 조정기다라고 보고 이게 이제 여기서 더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전 고점을 돌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하락이 멈추고 상승기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사야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조금 적절치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 교수님, 앞서 저희가 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추이를 보면 선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일정 부분 바닥처럼 보이는 부분을 이제 찍고 그다음부터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니까 이제 사람들 생각에는 이제 이거 바닥을 찍은 건가?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건가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부동산 시장에 완연한 봄날의 햇살이 지금 비추고 있어요라고 말씀을 좀 확정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주택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안심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하방이 막혀 있다라는 이제 확신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이제 주택을 구입해서 본인의 어떤 그런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고 싶은 생각들을 어느 더 정도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네,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전반적인 이제 우리 김준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상승세라고 보기에는 이제 이 딱 내용을 보면 전형적인 횡보 장세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횡보예요,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그 긍정적인 지표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표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이 이제 발표를 했던 이제 주간별 이제 부동산 시장 동향 발표하는 한국부동산원의 그 또 다른 어떤 자료 중에 부동산 거래량이 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파트 거래량이 있는데 아파트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1월 달에 한 1,000몇백 건 정도 하다가 네네. 2월 달에 2,000건, 그다음에 3월 달에 한 3,000건 이렇게 막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막대만 봐도 네. 1월부터는 쭉쭉쭉쭉 올라오는 막대가 네. 길어지는 모습들을 예,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길어지니까 또 사실 그 다른 여러 가지 언론사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분들께서 지금 뭐 2달 연속 이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늘면 보통 이제 집값은 이제 거래량의 어떤 동행 지표라고 보고 있으니까 뭔가 이전에 있던 하락을 멈추고 좀 올라가는 어떤 경향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안 다뤄졌어요. 뭐가 있냐면 예. 아직은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거래량이 발표가 되지는 않았어요. 네네. 월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그런데 4월 달에는 거래량이 또 3천 몇백 건에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에 3,234건이 되었다가 4월 달에 2,981건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에는 이제 5월 달에는 이제 또 이제 봐야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전월말 데이터가 그 다음 달 이제 중순 정도 지나면 이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돼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추이를 보긴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한국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자료가 있어요. 네네. 이게 이제 주택가격 동향 CSI라고 해서 CSI가 이제 컨슈머 서베이 인덱스니까 이제 1년 뒤에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라고 이제 약 한 3,300명의 어떤 그러한 그 통계 그 모수를 가지고서 물어보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리적인 지표가 될 수 예, 있겠네요. 돈 되게 많이 들여서 이걸 이제 집계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이제 떨어진다라는 어떤 심리 지수가 높은 것이고 100보다 위에 있으면 이제 그 반대 현상이 있다.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더. 근데 보면 어쨌든 주택가격 전망 CSI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지금은 조금씩 오르기는 해요. 그런데 아직은 지금 9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 주택시장 매매 심리 지수는 조금 전에보다는 좀 오른 경향이 있지만 네네. 100이 넘은 것 같지만 전국적으로 본다면 아직은 100이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요.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어떤 것들은 약간 좀 긍정적인 어떤 그러니까요. 시장의 어떤 네네. 온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지표일 수도 네.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은 지표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서로 뭐 어떻게 보면 공방전을 벌이면서 전형적인 어떤 그런 어떤 횡보 장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어서 섣부르게 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떨어집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형국이 아닐까 싶습니다.